예, 저희 장관님, 예, 지금 코로나 2차 대유행 이거 예상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그런 시기에 있는데 예. 좀 부처에서는 어떻게 좀 대비를 좀 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저희가 3단계 격상까지도 그걸 대비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혹시 자료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그 취업자 3명 중 1명이 실직 위기가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장관님은? 한국은행에서 여러 가지 좀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한 것이겠죠. 이게 예. 지난 4월 달에 간단하게 답하세요. 지금 4월 달에 급격하게 취업이 감소 가장 심하게 영향을 받았었는데 예. 그때 나타난 것도 그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 IMF 같습니다. 때보다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까? 장관님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또 한 번의 대유형이 오게 된다고 한다면 예. 아마 그때보다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때 저희 고용노동부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봄에도 그랬습니다만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용 유지하도록 지원을 해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실업급여를 통해서 취업 소득 지원을 정부가 해야 재정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재정 자, 문제. 다음에요. 우리 존경하는 박대수 의원님께서 일자리 안정자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2018년도에 예결위하면서 그때 개수조정 소위까지 있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이낙연 총리나 아니면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나 다 이거 한시적으로 고용 유지를 하기 위한 그런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아까 박태수 의원님하고 말씀 나눈 중에 사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취업을 더 높였다 저도 그걸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한 해 한 2, 3조씩 계속 들어가는 거죠. 고용유지 일자리 안정자금이요. 그 정도 규모가 예. 들었습니다. 한시적으로 하면 이제 이거 이제 마감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그거잖아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자금이잖아요. 예. 근데 장관님이 예. 이제 결심을 해야지 돼요. 사실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다른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해가지고 쓸 수 있을지언정 이것의 본연의 목적은 이제 좀 마감을 좀 해야지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번 결산하고 예산할 때 저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좀 대비를 좀 다른 걸로 하든지 그렇게 좀 그렇게 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게 구직급여 예산이 있네 보니까 2019년도 고용보험 기금 예. 지출 중에 이제 구직급여가 차지하는 규모가 한 51%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자, 근데 재취업률은 6.1% 하락. 이런 통계 자료를 보시면서 장관님은 좀 어떻게 해요? 통계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5년 만에 예산은 2배를 증가시켰는데 이렇게 재취업률은 6.1% 하락. 이런 통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통계적 오류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현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요. 예. 2019년도의 경우에 네. 우선 구직급여액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것은 보장성 강화 플러스 실업급여 수급자가 좀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타난 결과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이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저희가 자료들은 다 있나요? 예. 네.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취업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고요. 취업률 자체가 그때 떨어진 것은 우리 고용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의 주로 취업이 처가 대부분 제조업체 아니면은 도소매 업체입니다. 아니 그런 건 나중에 한번 저희 예, 자료 예. 한번 보내줘가지고 한번 판단을 좀 소위해서 그 내용은 좀 더 하도록 하고. 의원께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 내역 사업 이렇게 보니까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 이 취지는 저도 그렇게 반대하거나 하진 않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일자리 정부 정책 알림이 경로당 안마 서비스 제공 1인 가구 안보 확인 가사 정리 아이돌봄 전통시장 안전관리
이게 뭐 경력 활동하고는 전혀 직결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단순 노무 일자리인데 이런 걸 가지고 한다? 글쎄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 좀 먼저 드리고 예, 근데 한번 그 소위 사업에는 과정 중에서 나중에 한번 예, 보시죠. 사회공헌 활동이 있고 경력 활동이 있고 두 가지가 아니 그러니까요. 다 알면서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기 일자리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이거 저기 그때 당시에 출범했을 때도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국회 의결도 없이 출범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뭐 2017년도 18년도 회계년도 결산 지적 사항 똑같아요. 일자리 위원회에 대한 결산 지적 사항도 똑같고 글쎄 이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행사 일반 용역비로 과도하게 집행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일자리 위원회 이제 뭐 저는 이제 없어져야지 된다고 보는데 이게 순기능 한번 잠깐만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일자리위원회 그 일반 수용비 부분은 좀 설명을 저희가 이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아니, 있는 것 그렇게 같습니다. 하고 이게 완전히 뭐 비목에도 맞지 않고 뭐 갖다 쓰고 했는데 저 2010 일자리 위원회 왜 저기 2018년도 한지 결산을 잘 할 모르겠어요. 때 일반 수용비로 행사비로 쓴 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에다가 일반 용역비 비목을 설치해서 했는데 아니 요 그 저 일자리 위원회 하는 게 거의 대부분 보니까 토론회, 워크숍 저 이런 게 다예요. 계속. 근데 이게 계속 거기서는 진행을 이렇게 해왔는데 사실 요 토론회나 뭐 워크숍 내용 이런 것도 대부분 다 국회에서 했던 거 재탕삼탕이에요. 비슷비슷합니다. 특별하게 일자리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꼭 있어야서 했다는 그런 저는 결과물을 잘 모르겠어요.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주로 일자리 사업 대책과 관련되어 있는 부처 간 조정 업무하고 그런 거 다 여기서 다 그다음에 했던 부분들이 다 중복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노사단체나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사실상 이제 이 고용노동부의 예산을 좀 자세히 본 게 요번인데 글쎄 그 예산 소위했을 때보다도 더 심각한데 보니까요. 이거는 고용노동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업 성과서부터 그다음에 뭐 모든 체계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뭐 저기 차관 주재 회의로 한번 다시 하던가 해야지. 제가 봤을 때 이 고용노동부 전체 예산에서 제가 저기 좀 빡빡하게 하면 10% 이상은 감액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기 나중에 이 결산 토대로 해가지고 예산할 때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상임위에서 제가 삭감을 시킬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사업의 예, 성과 이상입니다. 관련해서는 한번 위원님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